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의 사망을 계기로 50화국 시절 측근들이 빈소에 모이면서 5.18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미 일부 인사는 5.18에 대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전두환이 사망한 당일 50화국 시절 정치인들을 비롯한 측근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회 출신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사건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하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측근뿐 아니라 일부 극우 세력들도 빈소에서 막말을 꺼내들었고 유튜브에서도 전두환을 옹호했고 이를 지지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과가 있다고 해도 공도 분명히 있다.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거짓이라고 판명된 바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79년에서 1980년 당시 미국 정부 문서들을 살펴본 결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북한군 침투 사례는 없었다고 지난 2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사망을 계기로 측근 인사 등이 5.18에 대한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5.18 가짜뉴스가 다시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북한 침투설이랄지 5.18 애국하고 조작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5월 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발언이나 행위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전두환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역사적 심판은 계속돼야 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퇴임 뒤엔 김영삼 정부 당시 노태우와 함께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보에서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지만 해마다 출신 학교인 대구공고 동문회 행사에 참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나는 가서 한 2년 살다 나온다. 그거 상당히 취미를 붙여서 마누라한테 좀 배워야지. 이거 잘 됐구나 생각하고 어제 나왔는데 우리 동문회에서 주머니 사진 본 사람은 자주 불러요. 자주 부르면 저들 따라다니고. 동아사 법회 등 대구 경북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암발병 전까지는 골프대회 참석차 대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망하기 직전에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두환의 어떤 악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철저히 밝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역사적 과오를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956억 원은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좀 다시 재조명되고 또 추징금도 어떤 형태로든 추징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숱한 막말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긴 전 씨에게 애도는 과분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전두환이 사망한 어제 5.18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광영 씨는 척추에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된 채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렸는데요. 전두환의 한마디 받지 못한 이 유공자의 유서에는
오히려 5.18에 대한 원한과 서운함을 모두 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한 저수지. 5.18 국가유공자 68살 이광영 씨가 어제 오후 4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하루 전 전북 익산의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가 경찰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이 씨가 숨진 곳은 자신의 고향인 광진 왕마마을 인근이었습니다. 사고 지점 한 5km 전방에 CCTV가 차량이 통과한 그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22일 자정에서 23일 날 새벽 1, 2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씨는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에 5.18의 원한도 없으려니와 작은 서운함들도 다 묻고 가니 홀가분하다. 오로지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이 지고 떠난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승려 신분이었던 이 씨는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하고 부상을 당한 시민군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척추에 총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고 이후 40여 년간 매일 수차례씩 진통주사를 맞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전두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헬기가 요렇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총을 타다다다 하고 난사를 합니다. 그 옆에가 막 그 아스팔트가 불떡이 타다닥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그 기사가 이제 그 지그작으로 운전을 하고 도망갈 틈도 없으니까 바로 위에 그 헬기가 있고 그래서 막 가로수 밑으로 우선 숨었어요. 가로수 그 이파리가 우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어느 여학생 하나가 그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던 이 씨는 10여 년 전 결국 광주를 떠났습니다.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기 경상북도 봉화에서 사시고 혼자 이렇게 사셨어요.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오신 거예요. 하지만 통증은 끝끝내 이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5.18 책임자 전두환 씨의 사과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광영 씨는 전 씨의 사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고향에서 아버지께 가고 싶다는 뜻을 남기고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씨와 같이 5.18 이후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5.18 유공자들은 지금까지 40여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두환의 사망으로 누가 5.18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사전에 발포 명령을 받고 출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18 조사위는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발포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광주로 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동원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광주에서도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하고도 감염된 확진자는 700명에 이릅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4주째. 지난 일주일 사이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50명, 전남에서는 4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장 부족한 병상의 확충 문제가 발등에 불러 떨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서둘러 병상 확보에 나서 23일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 남아있는 병상은 700개 남짓입니다. 14개가 남아있는 위중증 환자 병상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보건당국은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특정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8명이었던 재택 치료 확진자가 25명까지 늘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611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광주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역생활치료센터인 강진인재개발원에 126병상이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의 확산세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교와 유치원, 학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도 끊이질 않아 광주에서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도 확진된 경우가 6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0%에 이른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예약날 이틀 뒤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며 추가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유력 후보들이 놀거리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 광주에 테마파크 등을 만들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도 유인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영석 광주시장이 광주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전환 준비 TF를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동시에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큰 방향은 어떤 지역적, 경제적 공간을 확대하고 그린 스마트 턴시티를 만들어서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자는 겁니다. 그린시티, 스마트시티는 쉽게 이해되지만 펀시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시장은 랜드마크가 될 만한 테마파크를 예로 들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세기형 디즈니랜드 유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와 테마파크를 결합해서 관광 명소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던 22세기형 디즈니랜드를 섬, 바다의 도시, 인구 소멸의 도시, 바로 우리 지역에 조성해야 합니다.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들의 이 같은 구상은 관광 자원이 부족한 도시에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젊은 층 유권자,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공약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서 보듯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디즈니랜드, 박근혜 정부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공약이 실패로 돌아갔던 점에 비춰봐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거용 구호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캐스퍼를 구매한 시민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예산결산위원회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을 일부 부활시켰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가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라며 예산을 삭감하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성군민 3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사회단체 대표 등 4명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성명을 내고 질병관리청이 재용역 결과를 이유로 올해 예산 44억 원의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광융합산업 전시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100개 기업과 16개 기관이 참여해 최첨단 광융합산업 분야의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광주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상담과 광의료 심포지움 등도 함께 열립니다. 전남대학교가 호남권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을 신축 개원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전남대 동물병원은 사업비 138억 원이 투입돼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고 수의학 분야 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남대 동물병원은 1957년 농과대 부속 가축병원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꾸준히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그동안 2차례의 시설 확충 등을 거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장정석 전 키움 히어로즈 감독을 신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아는 선수와 구단 프런트, 감독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장정석 단장이 프런트와 선수단 사이의 화합과 소통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장 단장은 기아 타이거즈에서 3년간 선수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광주 북구 풍양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결혼 축하금을 연말까지 2,200부부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1,095부부가 지급받았고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전남에 1년 이상, 해당 시군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93대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광주시는 체납세 징수기동반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최근 차량 72대를 현장 영치하고 21대는 영치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